오늘 정적분에 회롱 나갈 차례다, 그지? 그게 제일 처음 시작이 넓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뭐 문제 예제 정도 몇 개만 보면 뭐 딱히 이런 거 새롭게 배운다는 그런 개념의 내용은 없다고 보면 돼. 어차피 처음 정적분 원리 설명할 때 내가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별게 없음. 첫 번째 나온 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계속 해온 거잖아, 정적분. 그지? 내가 처음에 정적분 개념 설명할 때 그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거기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시계는 뭐가 돼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이 개념도 내가 예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단어는 무조건 정적분이긴 한데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뭐하고 둘러싸인 물의 넓이. 그 넓이를 야야야야야 조심해. 그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정적분 개념에서 설명했지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양수인 부분, 함수 y 값이 양수인 부분에 있으면 그냥 이 값도 양수로 나온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음수인 부분, 함수 y 값이 음수인 부분은 값이 정적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정적분 함수 그대로 갖다 놓고 하면 이게 직사각형 이렇게 쪼갠 거 넓이들이 각각 마이너스 나와서 이거 음수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0부터 b까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니네가 그냥 만약에 0부터 b까지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효과가 나타나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사실상 이만큼 다 하고 이만큼 다를 더한 거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뭐가 돼?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전체 절대값 붙은 건 뭐라고? 밑에 있는 함수 접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걸 적분하게 돼버린다고,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그럼 뭐야? 다 양수로 나오니까 이게 더해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절대값 괜히 니네가 쫄고 뭐 무서워하는데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절대값 붙인 거지. 요 개념을 실제로 이렇게 풀어라고 하면 니네는 그림을 그려서 뭘 찾아? 엑셀표를 찾아야겠지. 어디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지, 그지? 이걸 찾아가지고 니네는 이거를 그냥 그림을 보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0부터 a까지의 적분한 거는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그럼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a부터 b까지는 그대로 적분 하면 그냥 양수 나올 테니까. 이게 결국에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은 없어.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단지 넓이를 구하라고 물어볼 거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절대값 굳이 뭐 붙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그림 그려갖고 밑에 있는 음수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구해서 구간 따로 나눠야 되겠지. 구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것만 해주면 돼. 그 개념이야. 알았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음수인 구간 구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 그 과정만 거치면 된다. 즉 여기는 이제 음수인 구간하고 양수인 구간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서 적분한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앞에서 절대값 붙은 함수 적분 이미 다 해봤잖아. 그 문제랑 똑같은 거지.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하라고 했던 문제나 그냥 함수 줘놓고 이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야. 얘는 뭐냐면 함수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함수가 또 있어.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것까지는 함수 하나만 주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였지. 근데 얘는 함수를 두 개 주고 이 두 함수 사이에 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던 그 x축하고 둘러싸인 요것도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거든 사실상. 이거는 왜 그냥 a부터 b까지 fx dx, 왜 그냥 fx 절대값 그 적분하는 거였냐. 이거는 사실 이거야. 여기서 이거 뺀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요 안에 넓이 구할 때 직사각형 만드는 요거의 높이잖아, 그지? 근데 이건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그냥 요 fx y 값 자체가 높이가 돼버린 거지, 세로가, 그지? 그래서 뺄 게 없어서 따로. 사실은 얘도 얘처럼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인 거야. 이거 뭐야? y는 0, x축의 방정식 쓴 거야. 그래서 요 함수에서 요 함수 빼, 그러면 요 y 값 차이가 나오잖아. 그게 요 하나하나 직사각형의 세로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걸 아래 걸 빼면 이게 뭐가 돼? 양수가 될 테니까 그냥 세로로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얘도 이거였는데, 즉 위에 있는 fx에서 밑에 있는 y는 0, x축 빼서 y값 구한 거하고 밑에 dx 요거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해서 리미트 취해라는 거였는데, 0이니까 굳이 안 쓰고 이렇게만 쓴 거야. 알았어? 똑같은 거라고.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던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두 곡선 주고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니네 뭐 하면 돼? 똑같은 개념으로 어차피 이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다 쪼개갖고 더한 거 넓이 구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무조건 위에 있는 거 그림 그려야 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뺀다. 이게 뭐야? 이거 직사각형의 높이지. 위에 y값에서 아래 y값 뺐으니까. 위에서 아래 값 빼면 무조건 양수 나올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주면 된다. 이거 그림을 그리고 만약 한다 그러면 절대값 개념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거 뺄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도 절대값 붙여놨지. fx, gx에서 뺀 거 절대값 붙여놨지. 자, 왜 똑같은 거야? 봐봐. 왜 그러냐면 얘네는 하나의 식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니네가 문제를 풀다면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게 있잖아. fx는 얘인데 gx는 얘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 넓이 다 구해서 양수로 해갖고 더하라는 얘긴데, 얘를 만약에 요만큼을 구하겠다. 그러면 뭐가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서 a부터 b까지는 뭐? fx에서 gx 뺀 거를 적분해주면 돼. 그지? 그런데 얘는 b부터 c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 gx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b부터 c까지는 gx에서 fx 뺀 거, 그거 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지. 무조건 여기는 뭐 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교점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러니까 먼저 교점부터 찾아야지 그림을 그리겠구나. 아무튼 둘째 뭘 먼저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림 그리고 둘이 식 두 개 연립해갖고 그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교점 찾아.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 그림 딱 그려놓고, 그러면 어느 함수가 위에 있는지 어느 함수가 아래에 있는지 찾아서 그 구간 안에서 무조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 빼갖고 적분한다. 그러면 절대값 개념이 거기 다 들어간 거야. 알았어? 여담이 알겠어? 여기서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뭐 그림이라고 해봤자 뭐야? 3차하고 4차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니네가 앞에서 다 한 거잖아. 대충 개형은 아니까 교점만 잘 찾으면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거 하는 거다. 그거 하는 거. 다 배웠어, 개념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뒤에 플러스 특강은 이제 교과과정에서 빠져서 안 나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 니네 선배들은 했는데, Y축
곡선 주고 그거를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준 다음에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옆으로니까 돌린 거지. 좀 헷갈려. 이제 이게 이렇게 넓이에서 이렇게 넓이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제 안 나와. 완전히 이건 내가 볼 때 순수한 효과에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안 나와. 수능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얘는 버리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자, 첫 번째 3차 함수 주고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3차 함수 뭐 깔끔하게 인수분해 잘 되네. 그래서 딱 0, 1, 2 찾아서 그렸지. 그럼 뭐 하면 돼? 0부터 1까지 3차 함수 적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적분해서 앞에 마이너스만 한번 붙인다. 끝. 알겠지? 계산만 잘하면 돼. 자, 2번 최고차가 음수인 2차 함수 뒤집어진 거와 x축 문제 잘 읽어야 돼. 항상 여기 이 활용 부분은 뭐하고 둘러싸인지가 가끔씩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니네 그거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선생님 다 맞나요? 할 때 보면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곡선과 x축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 x는 2로 둘러싸인 거.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뭐 x는 2 이렇게 잘렸잖아. 그러면 곡선 x축 직선 여기 곡선 x축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분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니는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음수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하나도 안 어렵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 했던 거야. 그냥 정답뿐이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필수예제 2번 있지. 필수예제 2번에 2번 그거 별표 많이 쳐. 그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냥 니네 가려놓고 풀라고 그러면 한 70-80%들은 많이 틀림. 왜 틀린지 함정이 어딘지 잘 봐두라고. 이런 함정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테니까. 1번은 그냥 하면 되는데 직선하고 어차피 아까 fx, gx 두 개 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곡선 하나, 직선 하나 줘갖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려놓으면 위에 거에서 무조건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돼. 이게 뭐 이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때는 이 함수 값들이 y축 밑에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는 순간에 높이가 그냥 양수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함수가 값이 뭐 x축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야. 헷갈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나는 위에서 아래 거 뺀다. 그러면 무조건 넓이 양수 나온다. 이 개념만 있으면 돼. 알았어? 자, 그런데 2번이 왜 틀리느냐? 2번은 일단 봐봐. 첫 번째 fx가 2차 함수야.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가 3차 함수고 얘가 2차 함수지.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니네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림을 그리면 3차 함수 뭔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리고 2차 함수 있겠지? 그러면 그림이 대충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2차 함수?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함정에 빠지는 거 이렇게 딱 그려놓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생겼네 여기. 요것만 딱 구해. 저 틀려. 나에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봐. 아, 눈 동그랗게 뜨는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건데 왜 뭐 여기서 생긴다고? 왜 생겨? 생길 줄 어떻게 알아? 무슨 근거로? 네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 왜 생겨? 그 개념이 있어야 돼. 그 개념 내가 예전에 몇 번 설명했지? 지금 2차하고 3차잖아. 이거 연립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 개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안 만날 줄 알고 그래 같이 올라가니까 안 만날 줄 알고 여기만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여기서 얘는 2차지. 얘는 3차지. 그러면 어딘가에서 얘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니까 극한 개념 배웠잖아. 그지? 얘는 완만하게 갈 거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 그래서 여기서 넓이가 하나 또 생기고 그래서 아까 했던 꽈배기 같은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차가 위에 있으니까 3차에서 2차 뺀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차에서 3차 뺀 거를 해갖고 더해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요 2차하고 3차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수 다른 두 놈이 연립될 때 그땐 이 뒤쪽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자기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연립을 식을 딱 하면 뭐가 나와? 근이 세 개가 잘 나오겠지. 그러면 그걸 잘 표시해주면 틀릴 일은 별로 없어. 알았어? 근데 아무튼 요걸 매년 풀라고 그냥 시켜보면, 가려놓고 풀라고 하면 요것만 구하는 놈들이 꼭 있어. 실수 많이 해 이거는. 그거 조심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뭐야? 곡선과 접선. 이제 뭐야? 접선 앞에서 구하는 거 다 했잖아 엄청, 그지? 그래서 접선까지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넓이 구할 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까지 하라는 얘기야. 접선 구하고, 그 다음에 접선하고 또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것만 하고 나면 뭐 상관없지. 위에 거에서 무조건 아래 거 빼서 접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접선 구하는 거 다시 하면 돼. 무조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 항상 그리고 조심해. 함수가 바뀌게 되면 적분광이 달라져. 2번 같은 것도 봐도, 3번에 2번 같은 거 봐도 곡선이,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 나오잖아. 원점에서 그어가지고,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근데 대칭이니까 반만 구해서 2배 해도 되겠네. 그지? 대칭이잖아, 그지? 근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대칭이 아니었다면 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고 0부터 1까지 적분 따로 해야 돼. 함수가 달라졌잖아, 직선이, 그지? 빼는 놈 밑에 있는 gx가 달라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적분과 나눠서 해야 돼. 그런 실수 또 니네 아무튼 적분하다가 답이 또 숫자가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잘 봐. 분명히 니네가 또 어딘가에서 문제를 잘못 읽고 삽질하고 있는 경우임. 100%임. 넘겨. 그 다음엔 다 활용이야. 그냥 조금씩 활용한 건데 별거는 없는데, 근데 얘네들도 다 하나하나가 그냥 거의 유형이야.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이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 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맨날 얘기하자면 개념형 필수 예제에 있는 애들은 시험 여태까지 시험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었겠어. 수십 년 동안. 수만 회 아마 있었을 거야. 수만 회에서 수십만 회. 왜냐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내가 알기로 2,700개인가 있는데 1년에 4개씩 보잖아. 근데 그 몇십 년 쌓였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만 2,700개에서 시험 한 번만 봐도, 그러니까 4번 보면 10,000번이잖아. 그럼 30년 지났으면 30만 번의 시험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출제율이 제일 높았던 애들 위주로 필수 예제를 만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유명한 책들의 필수 예제는 전부 시험 문제 출제율 한 90% 이상짜리들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급하면 개념형이랑 맞벌 대표 문제나 필수 예제 풀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보면 그게 늘 제일 많이 나왔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빨리 복습하고 싶을 땐 그게 최고야. 전체적으로 유형 어떤 것들이 이 단원에 숨어있나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싶을 땐, 그리고 복습 시작할 때 똑같아. 그걸 먼저 다 최소한 개념형 필수 예제는 싹 다 알고 가야 돼. 거기 있는 거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유형 하나 빵꾸 난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필수의 4번은 뭐냐면, 곡선 3차 줬는데 x축하고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근데 인수분해 착하게 해줬어.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인수분해 니네가 하라고 이제 주는 식으로도 나오겠지. 이렇게 해놓고 0, A, 1 요거하고 같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 개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무식하게 가만 놔두면 우리 정인씨 같은 분은 무엇을 하느냐,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뭘 하시겠어요?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요. A부터 A까지 적분해요. 둘이 뭐 넓이 같대네. 예담이도 그런 짓 하겠구나. 같다고 노는 그런 짓들 많이 하는데,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죠. 그래서 뭐해? 그냥 이 함수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다 하면 돼.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둘이 같다며.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무 넓이 생각 안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려버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나올 건데 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0 돼버리는 걸로 푸는 거야. 알았어? 넓이 같다고 해서 각각 구간 또 나눠가지고 적분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왜냐면 니네가 속아. 그림 막 이렇게 이쁘게 안 주고 개떡같이 막 줘놓고 막 요분하고 요분 넓이 같아 막 이래버리면 니네가 속는다고. 또 제일 많이 맞불에 여기 있다. 밑에 4-2 4-1이랑 4-2가 또 이제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는 놈이거든. 맞불에 아마 대표 문제로도 있을 거야. 진짜 많이 나오는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4-2 같은 거 보면 여기 A고 여기가 넓이가 B인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얘가 얘의 2배다. B가 A의 넓이가 2배다 이런 식으로 나와. 넓이 자체로 2배다라고 나와. 그리고 뭐 이제 구하라고 미수 주고 구하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면 돼? 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별 생각 안 나면 또 정리는 뭐 할까? A 넓이 9배 적분해서 B 넓이 9배 그래서 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배다 이런 짓거리 네가 한다고. 너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들 그 짓거리 하거든. 축구에서 0부터 축까지 적분하면 빵이다 하는 거야. 2배잖아. 지민이도 이제 생각 보이지?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런 것들은 다 넓이 구하고 앉아서 2배다 3배다 막 하고 넓이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계산 엄청 복잡해져. 알았어? 2배니까 얘 반이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얘는 음수 쪽에 있고 얘 양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버리면 빵이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고. 니네 잘못 접근하면 시간 엄청 끌 거니까. 알았어? 필수제 5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옛날 어디 모의고사 나왔던 건데 시험 문제 진짜 변형해서 많이 나와. 진짜 변형해서 많이 나오거든. 조금 앞에 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아주 한 20% 정도 증가한 건데 별거는 없어. 지금 얘 같으면 이건 근데 원래는 그림을 안 준 거기 때문에 얘가 좀 쫄아. x제곱 마이너스 4x면 0하고 4가 근인 2차 함수일 거고, 그런데 얘 넓이를 y는 ax에 의해서 2등분한대. 지금 그러면 y는 ax가 2등분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얘랑 넓이가 같다는 건데 얘는 실제로 그걸 해야 돼. 이건 뭐 0되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조심해야 돼. 이건 이제 문제 보다가 실수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이게 y는 ax라서 두식 연립해갖고 근 구해보면 여기가 a 플러스 하나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옴. 그러니까 미수가 들어간 놈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상관없어. 조심해야 돼. 이 문제를 2배다라는 걸 개념으로 이번엔 진짜로 해야 되거든. 근데 얘랑 똑같다며. 그럼 여기 적분하지 마. 이거 적분하려면 봐. 이런 거 적분해 니네가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 여기 넓이 구한다고 하면 니네가 뭐 해야 되냐면 0부터 a 플러스 4까지 x축 0이지. 여기서 그냥 이 직선 뺀 거 적분한 거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플러스 4부터 4까지는 2차 함수 여기부터 여기까지 뺀 거. 그러니까 즉 0에서 또 2차 함수 뺀 거. 요거 적분해서 이거 두 개 더해야지 이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딱 0부터 a 플러스 4까지 요 직선 1차 함수에서 요 2차 함수 뺀 거. 딱 그거밖에 없잖아. 그걸로 적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길 구해서 요거부터 여기까지 그냥 2차 함수 적분한 거 마이너스 붙여주면 전체 넓이 나오잖아. 2배다. 이렇게 식세워서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에 실수 많이 해. 조심해. 네가 적분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 넓이 구간 적분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 그려가면 적분하는 거 하다 보면 구간 잘 봐야 돼. 진짜로. 실수 나도 가끔 해. 진짜 구간이 애매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다녀. 몇 시야? 11시 반인데 일찍 온 구간이 쪼개져 있어. 그러면 내가 함수를 잘 봐야 된다고. 그 구간 안에 함수가 이제 가다가 적분구간 뭔가 바뀌는지 하나의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바뀌는지 그걸 잘 봐야 돼. 내가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실수 나와. 적분하다 보면 다 몇 번씩 하게 돼 있어. 그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잘
잘 구간 쪽에서 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면 돼. 알았어? 진짜 실수 많이 나와. 적분 구간 잘못해갖고 적분 할 때 딱 그것만 명심해. 적구간 잘라놨으면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 뭔지 밑에 있는 함수가 뭔지 이것만 확인해갖고 그거 빼는 것만 잘해주면 되거든. 근데 급하게 막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 아무튼 이 유형은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일단 뭐 해보면 별건 없어. 그리고 됐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이 나옴. 복잡한 애들은. 그래서 이거 풀고 맞볼 풀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넓이는 좀 짜증나. 구간 막 나눠서 접근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남은 한 장이랑 그 뒤에 남은 속도와 적분 몇 장 하면 이제 진도 다음 시간에 끝나는데 그 다음 시간이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안 하면 되거든. 그게 어디까지냐 맞불. 줘봐. 지금 맞불 보니까 와씨 난리야 아주. 어이, 야 좀 이렇게. 와이. 자, 오늘 배운 게 유형 20가지입니다. 내가 그랬지 여기 엄청 많다고. 이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모르고 다 문제도 많고 별의별 유형 다 있지만 뭐 하다 보면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림. 알았어? 그래서 이게 연휴 기간 동안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쭉 하시면 돼요. 유형 20가지가 오늘 배운 거고 중간에 지금 얘기할 게 따로 또 있어.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인가. 유형 10 펴봐. 앞에는 뭐 다 설명한 거라서 그냥 하면 돼. 유형 10 피면 이미 다 배운 건데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 그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 그지? 그게 뭐라고? 2차 함수 주고 그거 x축 결점 알파 베타 딱 줬을 때 넓이 빨리 그냥 구하는 공식이라고. 적분 안 하고. 그지? 설명했지? 그거에 대한 유형이 몇 개가 있어? 쭉 있어. 한 서너 개 있지. 근데 다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봐봐. 이제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원래 공식이 그때는 이거였고 앞에 뭐 뒤집는 바람에 마이너스 붙였었는데 적분이니까 그때는 원래 공식은 얘야. 왜? 이거는 어차피 큰 거에 작은 거 뺄 거니까 양수 나올 거고 세제곱 해봤자 어차피 양수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값이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넓이 구할 거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거는 싹 다 양수로 나올 테니까 그냥 넓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뒤집어 이렇게 해서 상관없이 공식을 요걸로만 쓰면 그냥 넓이가 나온다. 그 얘긴데 첫 번째 건 그거지. 그냥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들어서 뭐 넓이. 그지? 근데 두 번째 거 유형 11은 뭐야? 이제 직선하고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약간 또 바뀌었지. 즉 2차 함수 줬는데 x축이 아니고 직선 하나 준다고. 그리고 요거 넓이 구하래. 그러면 똑같아. 어차피 그 공식 그대로 쓰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 구하는 식이 뭐야? 직선식하고 2차 함수 연립해 놓은 식을 갖다 써야지. 거기서 근이 요거 알파 베타일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단 연립만 해놓으면 원래 처음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연립한 거에서 근 두 개 갖다가 쓰는 알려줬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베타 알파 마이너스 하여튼 두 분의 차고하는 공식 그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2차 함수만 a가 있으니까 1차 함수는 1차니까 a의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에 a의 영향을 못 미치니까 공식이 안 바뀐 거야. 알겠어? 아이씨. 그래서 안 바뀐 거야. 그런데 세 번째 건 좀 바뀌었지. 유형 12는. 그지? 뭐야? 이번에는 2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거지?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2차함수 두 개로 둘러싸이면 결국엔 이건데 뭐 어차피 연립해서 교점 구하는 것까지 똑같을 텐데 이거는 각각이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각각이 있잖아. 그래서 둘이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 최고차 계수 부분이 바뀌겠지. 원래 A에서 둘을 뺀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A 부분이 A 빼기 A 다시가 된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차피 연립한 식으로부터 구할 거니까 연립을 하고 나면 둘의 최고차를 빼게 되니까 A 빼기 A 다시가 최고차 계수가 될 테니까 그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유형 13? 아이, 저런 공식, 아이, 난 저런 거 안 해. 저런 건 그냥 적분하는 거야. 유형 13은 적분해. 저 공식 뭐, 니네 외울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 저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저거 그냥 쓰면 되고, 얘도 필요 없고. 유형 15 봐봐, 유형 15. 유형 15는 뭐 나는 잘 쓰진 않는데,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6분의 절대값 A 그 공식만 거의 쓰는데 유형 15도 사실 공식은 있긴 해. 나도 옛날에 배운 거긴 하거든. 이건 뭐냐면 3차하고 그러니까 3차가 접할 때, 직선에 접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이때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생기잖아. 3차하고 x축 하면, 그지? 근데 접하게 되면 하나만 생기지. 요거 구할 때 쓰는 공식이야. 쉽게 생각하면 12분의 하고 저 차수가 4로 바뀜. 차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알았어?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어서 그냥 사실은 그냥 적분해서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건 나는 외우진 않는데 외울 사람들은 외워서 해도 돼. 그렇게 많이 나온 놈이 아니라 특별히 외우진 않아. 그 옆에 있는 그림도 결국에는 뭐야? 2차하고 3차를 줬지만 둘이 접해서 넓이 구하는 곳이 딱 한 군데만 나오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저거 연립하면 3차 나오는데 근이 실근 하나와 중근 나올 테니까 접해서, 그지? 그러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아무튼 3차에서 뭔가 중근이 나와서 내가 연립할 놈하고 중근이 나와서 넓이 구하는 곳이 한 칸밖에 없다. 그러면 저 공식을 쓸 수 있다. 그걸 알면 돼. 근데 그런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적분하면 돼. 별거 없음. 그리고 여기 풀다 보면 어딘가 분명히 나올 텐데 풀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방금 그 6분의 절대값 A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 있지?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그게 뭐냐면 그 넓이, 그러니까 그렇게 곡선 2차 함수하고 x축이나 뭐 직선하고 해갖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거기다 미지수를 뭔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 미지수를 넣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못 구하게 식에다가 미지수를 넣어버려. 그럼 숫자로 안 나오겠지, 알파 베타가. 그래서 그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공식을 써서 두 근의 차를 어쨌든 구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드냐면 산술기하 써갖고 최소값 구하게 만들어. 모양을 하다 보면 넓이를 딱 구해놨는데 모양이 딱 보니까 그 산술기하 뭔지 모양 알지? 동그라미하고 세모 뭔가 더하는 꼴인데 둘이 뭔가 역수관계처럼 돼 있어갖고 곱하면 문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뭔가 주어져. 그래서 그거 문제 가끔씩 봤거든. 근데 가끔 나와. 그래서 가끔 나오니까 애들이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와, 시험 문제 종종.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돼. 아마 앞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봤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 6분의 그 공식 반드시 일단 그건 외워야 돼. 그건 많이 쓰니까 그거 외워놓고 그거 이용해서 뭔가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산술기하로 구한다. 이 개념을 갖고 가라고. 알았어? 됐음. 오늘 할 건 다 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이거 유형 20까지 푸는 동안에 중간에 모의고사 문제도 좀 꽤 있고, 근데 못 풀 만큼 어려운 건 없어. 다 붙잡고 풀면 풀리거든. 여기는 넓이 구하는 거라서 진짜 못 풀 만큼 어려운 건 없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 막 하여튼 적분 구간이 다 달라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림. 그래서 여기 다 풀려면 진짜
시간 엄청 써야 될 거예요. 해. 시작. 꺼.